얼핏 들었던 한 달 2천만 원 들어가는 거. 교통비도 줍니까? 점심시간에 오는 식사도 제공합니까? 여기 어디예요? 평소 저희가 촬영하던 날은 너무 낯설어요. 다르죠. 네. 저희가 오늘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죠. 의원이면 되게 조그만 데입니까? 저 여기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가 무려 16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60평이래요. 언제 하셨어요? 뷰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뭔가 재활치료를 한다거나 하면 마음까지 좀 치료가 될 것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산재를 당한 분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의사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 재활의학과 민상원 과장님, 그리고 산재 아픔을 딛고 성공적으로 일터에 복귀하신 김도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 어떤 곳인지 직접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민상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11개의 병원과 3개의 외래재활센터 의원해가지고 저희가 14개의 병원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12개 병원에서 저희 집중재활치료라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직업환경의학과 이렇게 3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재활의학과에서 당연히 산재 재해자분들의 재활치료 운영을 해드리고요. 이비인후과랑 직업환경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산재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소음성 난청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도 진행하고 그리고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이라 해서 승인 과정에 있어가지고 환자분들의 이런 환경들이라든지 이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평가하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하는 곳이 저희 부산의원입니다. 김도환 님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룡조립에서 생수환관리 부장을 맡고 있는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터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신 분이어서 모셨습니다. 아니 근데 사고가 어떻게 하다 난 건지가 전 좀 궁금한데. 그 삼룡조립이라는 곳이 이제 그 통발을 제작해서 하는 공장인데 그 적재되어 있는 통발을 분배하기 위해서 사람 손으로 하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날따라 잘못 뛰었는가 힘을 잘못 써서 그런지 발목 힘줄 파열 당하게 됐습니다. 그 잘못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다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운 나쁘면 네, 다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좌측에 아킬레스건 파열이라 해가지고 보통은 재해자분들이 오시는 게 한 1m, 2m 높이에서 트럭 같은 데서 내려오시다가 네. 다리가 굳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스타트 동작을 했었을 때 뒤꿈치 쪽에 부하가 가해지면서 끊어질 수 있는 상병이고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술 받으시고 저희 쪽에 한 2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재활치료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그 사고 당했을 때 되게 아팠겠어요? 그 고무줄이 폭 끊기는 느낌이 나가지고 일단 왼발을 움직이려는데 왼발 자체가 이게 아픔을 통증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일반 정형외과에 가서 아킬레스 파열이라는 걸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수술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에 한 1년 못 뛰던데요? 예, 그렇죠. 진짜 잘 본인의 운동 실력까지 회복하는 데는 진짜 1년 가까이 걸리실 수 있고요. 네. 김도환님 같은 경우에는 재활치료 과정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고 회복 속도도 어느 정도 좀 빠르셔가지고 한 7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지금 복귀하신 케이스입니다. 입원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수술을 받고 15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럼 15일 동안 입원하고 그 다음에 복귀할 때까지 이제 6, 7개월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제가 환자분들이 힘줄 손상으로 왔었을 때 설명을 드리는 게 고무줄 같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는 우리 까만 고무줄을 생각한다 하면 그 고무가 끊어졌다고 했었을 때 그거를 그냥 실로 꿰매 놓은 상태예요. 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2, 3개월 정도는 이게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이 다시 재파열이 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냥 보존적 치료하면서 가볍게 깁스 같은 거 해놓은 상태로 좀 관찰을 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발을 좀 움직였을 때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하면 가볍게 발목 움직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벼운 걷기, 그 다음에 박스 같은 것들에서 위아래로 내려오르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재활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활치료 받는 병원이 별로 없잖아요, 민간 병원. 그렇죠. 이게 근골격계 재활치료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근로복지공단이고 산재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근거육계 손상에서 1:1 재활치료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대부분 도수치료라 해가지고 비급여 치료를 받는 현실이고요. 지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재이기 때문에 이게 다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산재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김도환님 같은 경우에 산재였고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잖아요. 거기서 그냥 재활치료를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재활치료실하고 여기하고 시설이 되게 다를걸? 아 그런 건가요? 시설 측면에서는 만약에 투자를 많이 하신 병원이라 하면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집중재활치료라 해가지고 환자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하루에 도수치료 1:1 재활치료를 한 20에서 30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물리치료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거 한 20분, 30분 받으시고요. 그리고 밖에 운동기구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1:1로 하면서 배웠던 운동들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운동하시면 이게 주 5일 매일 이루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4에서 8주, 중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주까지도 그렇게 주 5일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오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주 5일 오셔야 되는데 하루 안 오면 뭐 벌금 10,000원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제가 그냥 환자분들께 농담 삼아서 그 말씀만 드리고요. 자주 안 오시는 분들도 꽤 있긴 있을 것 이게 같은데. 좋은 혜택이다 보니까 제가 환자분들께 잔소리할 겸 해가지고 제가 의사인 제가 다쳐도 이런 프로그램들 지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 산재 당한 분들이 그 집중 재활 치료 예, 맞습니다. 이거를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예, 원래는 공단에서도 환자분들께 처음에 요양 승인이 나오고 1, 2개월 이내에 재활 특진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진찰이라 해서 이 과정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우편으로 팜플렛 같은 것도 이게 환자분들 선정해서 연락이 닿게 되는데 이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산재가 됐었을 때 행정적인 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놓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있다라고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산재 보험에서 그 휴업급여 주는 게 기간이 이렇게 다친 정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주치의들이 진료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산재를 초기에 승인을 받고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저희가 3개월마다 재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래 김도환님은 그 처음에 목표가 뭐 언제쯤 내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들은 것보다는 제 생각엔 수술하고 한 2개월 동안 붓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2개월 쉬어 있으니까는 2개월 정도만 재활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제가 여기 와서 재활 치료를 받다 보니까는 그게 재활 치료가 이제 마음처럼 이게 쉽게 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크게 나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 운동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면서 이건 좀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주치 입장에서는 예상 기간이라는 게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의 재활 프로토콜로 본다 하면 아킬레스건 파열은 3에서 4개월 정도 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진짜 높은 수준의 운동 능력까지 가기 위해서는 9개월에서 진짜 긴 선수들 같은 경우는 12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단순히 무슨 사무직이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직업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반 사무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하신다면 일상생활 복귀할 때 이제 직장 복귀도 가능하신 거고요. 그럼 김도환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셨을 때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어요? 이게 당연히 일상생활은 한 3개월 잡았었는데 김도환님 업무 자체가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들이 보시면 바닥이 고르지가 못해요. 일단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직장의 위치 자체가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좀 많이 있는 쪽이고 그런 환경들 고려했었을 때 직장 복귀하는데 수술 후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딱 목표대로 그 정도만에 복귀를 하신 거군요. 이제 일터 복귀 가능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 왼쪽 그 좌측 발목 힘줄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상태가 안 되었다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재활은 끝났다고 했는데 옛날 같지는 않았다. 네. 그럼 이렇게 복귀하신 뒤에는 여기 의원에 와서 재활치료 좀 더 바꿔서 그럴 수 추가 있는 이런 거 거예요? 없어요? 외래 뭐 이런 거? 승인 기간 이외에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건 조금 길게 나가는 이야기긴 한데 장애가 남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도환님처럼 이게 힘줄 같은 경우에는 100% 재생되는 부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통증이라든지 장애가 남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좀 더 한정을 해가지고 약물 처방이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로 치료를 받는 경우
김도환님은 혹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예, 산재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에 다 지원해 주셔가지고 예, 편하게 재활에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비도 줍니까?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지급은 될 수 있고요. 점심시간에 오면 식사도 제공합니까? 그건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니까 되게 막 그 좋은 이상한 기구들 많던데 뭐 헬스클럽 같은 예. 기구들도 있고 저 다 쓰는 거예요? 지금 나가보셔도 환자분들 다 쓰시고 김도환님 같은 경우에도 특히 부위가 부위다 보니까 그런 기구들 좀 많이 쓰셨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 자체도 최신식으로 만들어 놓은 재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공단에서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얼핏 들었던 하루에 2천만 원짜리 하는 일반 거. 헬스장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거라면서요? 한 개 딱 차이가 있는 게 헬스장에서 우리 근력운동 기구들 보면 무게축 끼우고 무게축 옮기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그 공기 압축을 기구의 저항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패드에다가 무게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헬스장 갔었을 때 기본 무게들 보면 15kg, 30kg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기구의 무게는 500g부터 500g 단위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양측이 또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한 쪽은 건강한 쪽 그대로 쓰고 아니면 이쪽 약한 쪽은 약한 쪽 나름대로 그 범위까지 설정을 해서 운동하고 그 정보도 개인정보 저장도 되고요. 내가 그러면 운동했을 때 경과가 어땠는지도 볼 수 있고. 오늘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에 내려와서 산재 재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과장님. 환자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까지를 서포트 해주는 게 뭐 의사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분들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료사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도움 주시는 분들까지도 환자분이 직장 복귀할 때까지 우리가 이걸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범 프로그램에 그쳐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 보시고 주변의 자료들 보시면서 혹시나 다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산업재해로 다치셨다 했었을 때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수술하시고라도 저희 쪽에 한번 의논해 주시고 담당자분들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기만 하시더라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본인이 그 산재 승인을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담당 지사들이 있고 담당 그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께 먼저 여쭤보시면 되고 부산의원 전화번호 저희 밑에 나옵니까 이거? 아 나오고 있어요? 약속 안 한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저희 의원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님도 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그 산재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은 그 산재 사고로 인해서 병원을 찾으신다면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으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 대사로 임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에서 산재 환자의 성공적인 일터 복귀 사례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도 좀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쓰세요, 진짜? 네, 좋습니다. 저는 칼퇴근하고 있습니다. 좀 운동 좀 하고 가시지 그러세요. 맨날 환자들한테 운동하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처럼 되고 싶으세요? 그럼 다 싫다고 하시고. 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는 사다 시즌5. 여기 저희 평소에 촬영하던 곳이랑 굉장히 다른데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는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입니다. 최근에 문을 열었다고 해가지고 네. 보러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부산의원도 한번 보러 갔다 왔는데 구미의원도 부산의원 못지않게 굉장히 넓고 나의 이 전용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좋은 뷰를 갖고 있더라고요. 2025년 4월 달에 문을 연 따끈따끈한 곳인데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 센터장 맡고 계신 재활의학과 박승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물리치료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박성인 과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미는 그래도 뭐니 해도 이 국가산업단지. 옛날 말로는 구미공단. 네.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인데 근로복지공단 의원이 이제야 생긴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작에 생겼어요. 지금이라도 생겼으니 좀 용서해 주시죠. 지금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던데 네. 그 중에서 이 근로자들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출근길에는 이 앞에 네. 큰 대로가 네네. 차량으로 꽉 막힐 정도로. 오, 그렇군요.
구미 의원은 어떤 곳인지 일단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말씀 아까 주셨던 부산이나 광주, 서울에 이어서 저희 네 번째로 생긴 근로복지공단 외래 재활센터입니다. 구미시에서 아까 말씀한 산단 근처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메가박스 6층 건물에 굉장히 넓고 쾌적한 시설로 새로 만들었고요. 원래 이곳이 그냥 아무나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산재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네. 이 근처에 다른 일반 주민들도 적절한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건강보험 다 적용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산재 당하신 분들한테 집중하는 기관인 거죠? 맞습니다. 저희 근로복지공단의 존립 이유죠. 일하다 다치신 분들이 다시 원래 일하시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 이런 곳은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보다 사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여러 이 치료사 분들이 사실 더 중요한 그렇습니다. 인력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숙련되고 능력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물리치료 선생님 4분, 네. 그리고 작업치료 선생님 2분이시고요. 점차 저희 의료 수요에 맞춰서 더 증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여기 구미 의원 와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 시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구미의원은 진료실 오시면 저를 처음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간단한 평가와 함께 개활치료 전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진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는 운동치료실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다친 후에 수술 후 기능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집중재활치료, 그리고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환자들도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작업치료실은 보통 이제 수부,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우리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공간이고요. 열전기치료실은 이제 일반적인 통증 완화, 그리고 수술 후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작업치료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지금 재밌는 거 많죠. 네. 아가들이 좋아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저희 4살 아이가 장난감들. 굉장히 갖고 놀던 것들이만 보이던데. 어른들도 갖고 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주사위 같은 것도 잔뜩 있던데. 네네네. 그런 거는 뭐 어떤 훈련할 때 보통 씁니까? 작업치료 선생님들 평가하실 때 쓰고요. 뭐 작은 크기의 물체일수록 섬세한 조작이 힘드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쉽지만 좀 손 다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특히 또 중추신경계 환자들은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시각, 인지 공간도 협소해지기 때문에 재밌는 작업치료 같은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운동만 2시간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든데. 지겨울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런 게임 같은 것도 좀 하면서 하면. 인지 작업치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글 보드게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네. 전산화 프로그램도 되어 있어서 네. 이제 측정, 평가, 그리고 훈련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이제 보통 예전에 이제 서면으로 되어 있는 평가지는 반복되면 외워버리거든요. 아. 근데 이제 문항도 바뀌고 난이도는 네. 조절이 돼가지고 네. 더 정확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미 의원의 특별한 재활 치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과장님. 저희는 일단은 일반 병원과는 다르게 산재 환자를 또 치료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고요. 특히 저희 쪽에 오시면은 환자분들이 직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환자의 근력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균형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회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맞춤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우선은 슬링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슬링이라는 장비는 줄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을 운동을 하는데 특히 뭐 다리에 근력이 없거나 뭐 균형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서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슬링이라는 줄을 걸어서 근력이나 지구력 같은 것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TRX 밴드라고 일반 병원에서 잘 사용 안 하는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네. 지금 밖에 보면은 저희가 4대 걸려 있거든요. 네. 환자분들이 그룹 운동할 수 있도록 일단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오시더라도 거기에 맞게 상체 운동이나 하체 운동들 통해서 코어 근육 강화시키고 근력 운동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네. 저희가 좀 타병원과는 또 다른 게 토구라는 균형 훈련 도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균형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코어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할 수 있도록 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라파엘이라는 장비는 어떤 겁니까? 이 손에 섬세한 움직임을 해주기 위한 이제 보조, 섬세하게 조작하는 것을 저희 치료사 선생님들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뜻 보면 로봇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센서, 전자 센서 부분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요.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네. 여기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오시고? 어떤 수상 부위라든지 얼마나 다치셨는지에 따라도 다르고요. 또 이제 재수술이라든지 재요양 들어가는 환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십자인데 단순 골절 이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다쳤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직무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 직무의 난이도가 높으면 당연히 회복을 다 시켜서 직무 복귀 가능한 시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할 때 다리를 다쳤다. 이것도 산재인데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은 사실 복귀할 때 그 직무 연관성에 대한 피로도가 좀 낮을 수 그렇죠. 있고 그렇지 않고 뭐 무거운 짐을 드셔야 되는 경우는 우리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직무에 맞는 강도라든지 근력이 되는지를 보고 종료 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또 공단에 있는 자문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그렇습니다. 매일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죠? 네, 대부분은 매일 오시고요. 보통 오시면은 저희가 선생님하고 1대1 치료하고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도 저희가 트레이닝 시켜드리고요. 또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계시다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매일 보면 친해지시겠습니다. 치료라는 게 솔직히 라포가 형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치료사와 환자 간의 라포가 형성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치료사라도 이게 안 맞는 점이고 라포가 형성을 잘 되기 위해서 저희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포 형성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잘합니다. 자기 입으로 잘하는데. 선생님도 라포 형성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좀 자신 없습니다. 차가운 도시남 차분한 분위기로 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환자에게 따뜻하셔야죠. 저기 밖에 있는 저 많은 기계들이 우리 보통 헬스클럽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겁니까? 저희가 기본은 한 3부분 정도로 나눠서 저희가 치료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안쪽에 있는 거는 선생님과 1대1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구성을 했고요. 또 옆에는 가면은 환자가 혼자 운동할 수 있도록 기구를 여러 가지 마련해서 구성했고, 맨 마지막에는 직장 복귀 환자분들, 특히 이제 산재 환자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근력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약간 끝에는 약간 헬스 장비처럼 좀 많이 갖다 놓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는 진짜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비전을 좀 제시를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미 지역에서 최초의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그냥 다친 것도 억울하지만 이제 일하다 다치면 더 슬프고 마음도 불편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걸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맡은 바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이사에서는요,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을 찾아봤는데요. 재활을 넘어서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쭉 성장해 나가시기를 저희 나이사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 병원 의료진들은 환자분들의 심리적 회복이 사실은 재활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병원장으로서 적자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 환자에게 행복을 주자 이러는 마음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눈물이 이렇게 맺히신 것 같은데. 잠시 제 생각이 났습니다. 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는 사다 시즌5. 오늘 여기 평소랑 다른데 어디죠? 오늘 창원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멀리 왔군요. 네, 여기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입니다. 오늘 나이사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김기찬 병원장님, 그리고 곽준혁 신격 과장님, 그리고 최인목 가정의학과 과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가 3분이나 되세요. 그래서 저희 각자 출연자분들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병원장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장 김기찬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이고요. 환자분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은 병원장으로서 환자분들이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보다 따뜻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곽준혁이라고 합니다. 신경과는 뇌졸중이나 치매, 뇌전증 같이 무거운 질환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진료하는 동안 열심히 듣고 꼼꼼하게 챙기기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최인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 지켜드리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이 창원시 최초의 종합병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은 1979년 창원시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돼서 지금까지 지역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6개 진료과하고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그리고 부산에 또 따로 외래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 진료 인력을 갖춰서 지역 주민과 산업재해 환자 모두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병원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분들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산재의료에 특성화된 공공병원입니다. 전문 재활센터를 중심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치료와 사회복귀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산재보험 환자뿐만 아니고 일반 건강보험 환자분들께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나 저희 병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병원의 특징이자 장점은 재활 전문 치료센터 뭐 이런 거겠죠? 네. 아마도 이제 산재 환자가 긍휼계 환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이제 재활의학과하고 재활 전문센터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재활 전문센터의 강점은 재활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신체 재활과 함께하는 심리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 조절 보행 재활 시스템이라든지 웨어러블 재활 로봇이라든지 퓨브 에볼루션 같은 재활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16개 치료실에서 환자분의 운동 기능을 체계적으로 이제 회복시키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심리 사회 재활 프로그램은 놀이치료실과 임상심리치료실, 사회사업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트, 서예, 원예, 바리스타 프로그램 같은 이런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직업복귀 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고 마음의 안정감과 자신감, 사회적 관계까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구미센터 새로 지은 데도 가봤고 구미, 네, 의원. 부산 그 외래 거기도 가봤는데 되게 시설이 좋더라고요. 새로 지어가지고. 네. 여기는 시설은 좀 별로입니까? 아니? 저희가 좀 더 오래된 장비이긴 하죠. 그쪽은 이제 새로 오픈을 해서 새로운 장비를 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병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희 병원 의료진들은 환자분들의 심리적 회복이 사실은 재활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더라도 다행스럽게 이런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축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병원장으로서 적자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환자에게 행복을 주자 이러는 마음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눈물이 이렇게 맺히신 것 같은데. 네, 잠시 제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창원병원에서 좀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세 분이 게스트로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양쪽 두 분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데. 네. 오늘 그 새로운 코너 중에 하나는 우리과가 없으면 창원병원이 안 돌아간다. 이걸 좀 자랑하러 나오신 건데요. 우리과가 최고의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MC들이 들어보고 이거 좀 설득이 되는데 하면은 점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총대는 병원장이 먼저 매는 거니까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긍휼롭게 산재 환자 치료의 많은 부분을 그 재활치료가 담당한다는 면에서 저희 재활의학의 필요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산재 환자를 위한 집중 재활치료라는 것을 실시하고요. 이렇게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서 그 단순히 물리치료가 아닌 개인 맞춤형 재활 계획하고 치료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재활의학과가 환자들한테 삶을 되찾아주는 과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곽준혁 신경과장님. 최고인 과가 뭐 있겠습니까? 각각의 역할을 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경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서 이제 하기 싫어하는 또는 부담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이상 운동증이나 이런 것들은 참 다른 의사들이 이제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증상들이죠. 그 신경과는 이제 그렇게 조금 어려워하는 분야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한 자세로 항상 기타 작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중이 약간 드러나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되게 조용하시지만 한방이 있으신 설명이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두 분 선배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반 환자분들이나 재활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신 분들에게는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좋은 생활 패턴에 대한 이해와 습관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오랜 기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미지 메이커로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혹시 과장님의 필살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환자분들한테 좀 집중을 해드리고 공감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눈빛으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본인 필살기가 눈빛이라는 거죠, 지금. 저게. 점수를 일단 10점 만점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신기하네. 조용하지만 한 방. 조 원장님은 9점, 필살기 과장님은 8점. 네. 저희가 사실 점수를 드린 거는 그냥 재미로 한 거였는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요? 보통 대학병원에서도 요새 한 환자를 여러 과에서 동시에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장기간 치료 요양이 필요한 이런 병원에서는 특히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상의 환자 케이스를 미리 3개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환자를 어느 분이 지금 볼 것인가, 내가 보겠다. 이 주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47세 남성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오후 늦은 시간에는 두통이 있으십니다. 근데 또 간헐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네요. 누가 봐도 신경과 환자죠. 신경과, 누가 봐도 신경과 환자인데 신경과 의사들만 알고 있는 이제 별칭인데 다른 과 의사들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환들을 해결한다. 닥터 오브 닥터스라는 그 별칭이 네네. 있습니다. 일단 이분이 드시는 약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편두통 약을 오래 드셨으면 약에 대한 부작용을 가장 먼저 좀 신경감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에 드시던 약들 중에 혈관을 좀 수축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세로토닌 계통에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이 좀 많았거든요. 뭐 우울증이나 행동이 느려지는 것들을 제일 먼저 보시면은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약의 부작용 때문에도 저런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드시던 편두통 환자들은 가장 먼저 약을 확인하셔야 되고,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약을 잘 조절해 드리면 일상으로 복귀가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자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38세 여성인데요. 6개월 이상 지속된 피로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업무 집중력이 최근에 저하되어 있다. 과거 특별한 만성질환. 제가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 과 환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이력을 보면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고요.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오시면 먼저 몸에 이상이 없는지 기질적인 질환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 등의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면과 영양 섭취, 운동 등의 생활 습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비타민, 아미노산 등의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환자입니다. 일단은 여러 부위의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진통제를 복용해도 계속 아프고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폐경이 시작된. 일단 두 분이 하셨으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저희 병원이 이렇게 근교롭게 재활 환자만 보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이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미 그 폐경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폐경에 새던 관절통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뭐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뭐 손가락이 먼저 아프다, 뭐 무릎이 먼저 아프다, 뭐 아니면 이제 아침에 손이 많이 뻣뻣하다, 이런 여러 가지 감별해야 될 증상들이 좀 있는데, 관절통의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건 또 하나 있고, 이때는 사실은 진통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아서 진통제를 계속 먹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 거죠. 잘 안 들으니까. 일단은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진찰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긴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을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통도 진통제를 안 써도 좋아지는데, 이제 이 나이대가 되면 저희과에 오면 뭘 같이 검사하냐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칼슘만 먹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잘 얻을 수 없어서 비타민 D를 같이 먹는 게 좋고, 아니면 최근에 개발된 6개월에 그냥 주사 한 번을 이렇게 피하 주사로 맞는 걸로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어서, 이제 이런 분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이제 그런 것까지 관리를 꾸준하게 해나가는데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사실 뭐 승자를 정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거 그냥 환자 3분 왔으니까 사이좋게 3분이 한 분씩 보시는 걸로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마지막 환자는 재활의학과 환자 아닌 것 같은데 창원병원에서 올해 뭔가 새로운 시설 장비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한 장비 중에 하나가 현재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고압산소 치료기입니다. 네, 고압산소 치료기는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11월 중순부터 이제 환자분들의 치료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가장 최신의 자동화된 고압산소 치료기라서 뭐 이렇게 비닐백 같은 침낭 같은 1인용 챔버가 아니고 4명 이상 들어가는 이제 다인 챔버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산재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스 중독 사고 산재 환자를 갈 수도 있고, 요즘은 좀 줄었긴 한데 잠수병도 산재 환자가 꽤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예, 잠수병도. 예.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환자로는 뭐 돌발성 낭청이라든지 당뇨병성 족부질환, 장기간 이렇게 누워 있는 와상 환자들한테 생기는 욕창 환자, 이런 고압산소 치료를 할 예정으로 이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금년에 들어서 이제 여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하고 MOU를 많이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그런 행정협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 공장이 쉬어야 된다라는 사장님들이 얘기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재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이제 그래서 그런 산재를 당한 분들이 말도 잘 안 통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외국인 환자분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대한민국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업 현장에 빨리 복귀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계속 적자 나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일이죠. 네. 우리 적자는 뭐 모르겠고요. 네. 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와서 나이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방송이었는데 계속 이제 귀에 남는 거는 이제 병원이 적자에선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네, 환자에게 행복을 주는 병원이 되겠다. 이런 이제 병원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이렇게 마음과 몸을 함께 회복시키는 창원병원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자는 줄고 환자는 늘기를, 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도 늘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